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황필규 변호사 누구 남편이죠? 정계선. 정계선이 누구죠? 헌법재판관. 얼마 전에 들어갔죠. 어디? 서부지방법원의 법원장이었죠. 그런데 인사청문회 할 때 계엄은 내란이다 이런 입장을 취했죠. 자, 이자는 들어가자마자 또 이준석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시켜야 된다. 우리돌법 연구회. 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정계선의 남편이 말이죠, 황필규가 또 엄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웠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야, 정말 정계선도 안 되겠다. 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은 그건 반칙 아니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황필규라고 하는 정계선의 남편이 말이죠, 이미 작년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국 선언문에다가 이름을 올렸던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지 않습니까? 그 무렵에 말이죠, 또 좌파 이제 법조계 변호인들이 모여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라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그때 바로 이 황필규가 거기다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또 김희수, 이 황필규하고 같은 공감이라고 하는 공익인권법재단에 같이 있는 김희수가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바로 탄핵 소추인단 정청래 쪽, 그쪽 변호인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황필규하고 김희수, 이거는 뭐 찐이고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김희수는 탄핵 소추인단 변호인으로 들어가고 황필규 마누라는 헌법재판관으로 가고,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어차피 황필규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눈이 빨간인데 지 마누라가 들어갔으니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이걸로 봐가지고서 이 정계선이가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기에 반대했다가는 황필규로부터 이거 완전히 이혼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황필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고 이미 작년 12월부터 시국선언문에다가 서명한 변호사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황필규가 올해 무슨 일을 했냐면 1월 13일 날 왜 인권위원회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 그런 어떤 의결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1월 13일 날 말이죠. 그런데 좌파들이 몰려와 가지고서 회의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그런 의결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1월 12일 날 그 의결을 하려고 하기 전날 이런 의결해서는 안 된다. 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하라, 그런 의결하지 말라. 와, 이 정도 되면요, 황필규는 완전히 좌빨인 거예요. 완전히. 원래 김희수도 이자가 어떤 자냐면요, 통진당 해산시킬 때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던 자예요. 통진당 해산이 8대1이었거든요. 근데 이 김희수만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김희수와 황필규 이것들은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면 정계선이가 여기도 우돌법 연구에다가 이준석 방통위원장 그때도 또 들어가자마자 이틀밖에 안 한 이준석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키는 게 맞다,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정계선이는 이건 보나마난 거잖아요. 지 남편이 저렇게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놈인데, 그러면 정계선이가 지 남편의 말을 어기고 윤석열 살려주면 둘이 뭐 이혼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혼 안 할 게 뻔하니까 둘이 베갯머리 송사해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만 하잖아요. 정계선 있으라 많아요. 쟤는 저쪽 편이야. 그럼 문영배 저쪽 편, 이미선 저쪽 편. 이거 뭐야 도대체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영배도 일과 시간에 말이죠, 일은 안 하고 맨날 그 독후감이나 썼는데 그 읽은 책이 뭐라고? 이문정책 뭐 그런 책이나 읽고 순 그냥. 야, 그런데 이 정계선이는 정말 한술 더 뜨는 거죠. 이 남편이, 정계선이 남편이 변호사인데 황필규인데, 그 황필규가 김희수랑 같은 공감이라고는 공익인권법 재단에서 일을 했는데, 김희수는 어디 가고 국회 탄핵소추인단 변호인으로 들어가고, 정계선은 어디 가고 헌법재판관 되고, 그러니까 정계선이 헌법재판관 될 걸 알고서 김희수를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탄핵소추인단에다가. 야, 이거는 이런 식의 재판은 이제까지 없었어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회피라는 걸 해요. 내가 이 재판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 관계자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득바득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얼마 전에 윤 대통령 측에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까지 했는데 그것도 안 받아준 거 아닙니까? 기각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계선이가 버젓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싹수가 놀았잖아요. 이준석에 대해서 바로 탄핵시켜야 된다는 결론을 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4명이 이준석 탄핵시켜야 된다고 하는 애들 아닙니까? 근데 김영두가 가면 5명이 되거든요, 걔들이. 그런데 그래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지금 40여 개를 데려다가 6명을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식의 재판이 만약에 허용된다면 앞으로 이 사법부가 어떤 식의 재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막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피, 회피, 재척 이거 전부 다 필요 없는 것이 되고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형사소송법에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여러 가지 지금 걱정이 있습니다만 이미선도 물론 걱정이에요. 이미선의 동생은 이상인데 거기는 민변 출신인데 민변 소속인데 거기서 바로 뭘 했다고? 윤석열 탄핵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다고. 말하면 뭐 하겠어. 이상이도 무조건 윤석열 나가라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상이 언니인 이미선 거기도 의들법 연구에다가 좌파가 분명한데 여기도 하나마나 그다음에 정계선 이거는 뭐 황필규라는 이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몰아내려고 눈이 빨간데 그럼 그 마누라가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맨날 같이 밥 먹고 맨날 같이 자빠져 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야 이거 정말 뿐만 아니라 문영배 여기는 뭐 지금 이재명과의 관계가 너무나 드러나고 그다음에 이재명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문영배가 팔로잉한 애가 전부 다 뭐 김어준이라든지 이런 좌빨들만 팔로잉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책 읽은 것도 보면 뭐 이문정이 누구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엄청 세웠던 그다음에 한동수 감찰부장 윤석열 대통령 그 징계하려고 했던 그런 애들 책만 읽었으니까 이거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 정말로 이게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사법부하고 특히 법원도 그래요. 검찰만 그런 게 아니야. 완전히 짬짬이가 만들어져 가지고 옛날에 하나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만한 재판이 지금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도대체가. 지금 황필규 이 마누라 정계선 황필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네요. 그런데 그 탄핵 촉구 서명 그것뿐만 아니라 더 정말 저를 황당하게 만드는 것은 인권위원회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 황필규 같은 애들이 무슨 뭐 지가 공익인권법 재단 뭐 그런 인권 하는 놈이 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무시하느냐고. 이 좌파들이 맨날 입만 열면 인권 해요. 그러면서도 북한 인권은 눈 감잖아요. 맨날 인권 해요.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인권은 눈 감잖아요. 정말 인권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려고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계선의 이 불공정 재판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황필규가 저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러면 정계선은 자기 스스로 양심에 따라서 회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공유해야 됩니다. 강신업 TV입니다.